사회 불평등 현상과 계층, 첫 번째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수능 시험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 계층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편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고 반면에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해결해야 될 현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치 배분 기준은 개인의 자질과 노력 이렇게 보이지만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권력이나 가정 배경에 따라서 이미 차등 분배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가치 배분 절차는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합법적인 절차, 즉 구성원이 동의한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구성원이 동의한.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권력과 강제에서 배분이 된다는 것, 계층화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 전체 구성원이 합의됐다라는 것이고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 집단의 합의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갈등론적 관점으로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화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회적 장치다라고 보는 쪽은 기능론적 관점이고,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적인 박탈감이나 집단 간의 대립 그리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현상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계층.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계층은 다원적인 접근이다라는 것. 첫 번째 계급, 권력, 그 다음 지위 이 세 가지가 모두 반영돼서, 그리고 서열상 위치가 그럴 때 발생하는 지위 불일치 현상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상층이다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서 상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산층이 될 수도 있죠.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지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 졸부도 지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왜? 돈만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이나 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층 이동에 대해서는 부모를 반드시 오른쪽 위쪽에다 놓습니다. 반면에 자녀는 왼쪽에다 놓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미 이렇게 연습해 왔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상승이동, 요게 지금 대물림, 세습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강이동이 나타난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모보다 높은 계층이 될 수 없는 또는 낮은 계층이 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부모보다 높은 계층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상층이죠. 상층이 제일 높으니까. 그리고 낮은 계층이 될 수 없는 경우는 하층입니다. 하층이 제일 낮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CSA로 이동은 상승 이동이고 CSB로 이동은 하강 이동이에요. 이러면 C가 이게 기준점이 되는구나, 중층이구나 이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A로 이동은 상승이니까 A가 상 이렇게 된다는 것,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개방적 폐쇄적 계층 구조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회 계층 구조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의 경우는 상층의 구성 비율이 낮고 하층의 구성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중층의 계층 구성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타원형 중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래시계형 중층이 상층보다 낮은 그러한 계층 구조입니다. 이랬을 때 이 자체로 이게 개방형 계층 구조냐 폐쇄형 계층 구조냐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또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 또는 피라미드에서 피라미드로 변화했을 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사회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이루어진 구분일 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변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계층 구성 비율이 같고 그 안에서 수직 이동이 1대1로 교차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그 한 자리와 다른 한 자리가 서로 맞바뀌면 이 경우는 계층 구성 비율이 똑같죠. 그러면 이 피라미드형이라고 해도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왜? 개방적 폐쇄적 계층 구조의 판단 기준은 수직 이동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이동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는 개방형 계층 구조입니다. 왜? 이 경우는 수직 이동이 나타나야만 계층 구조 자체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에서 피라미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하면 이건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형 자체가 언제 등장했냐면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수직이동이 보장되는 사회죠. 그래서 다이아몬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수직이동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는 것, 이 부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정리해보면 사회 계층 구조는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구분한 것 뿐이라는 것, 개방적 폐쇄적 계층 구조의 판단은 수직 이동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수직 이동이 보장되면 개방적, 그렇지 않으면 폐쇄적 계층 구조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